안녕하세요. 추다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0.9% 소금 섭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소금을 도대체 왜 먹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소금이 도대체 뭐길래 있을까요? TV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제 다뤄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제일 큰 역할은 신진대사가 좀 빨라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미라를 보존할 때 방부제 역할로 소금을 쓴 것처럼 어떤 균도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이 있다면 해독도 하고, 그런 역할들 때문에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는 걸 방지한다. 음식물 속에도 수없이 많은 균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까지 하면 너무 이제 광범위한 그런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식균작용이라든지 이런 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소금 자체가 광물인데 원적외선이 나오는 광물이다 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전에 이제 박민경 사장님이랑 대전센터에서 한겨울에 이제 저희가 소금티를 한 잔씩 먹었는데, 한 잔 마시니까 1시간 정도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함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이제 좀 더 빨라지거나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몸이 좀 더 따뜻해지는, 체온도 조절이 되고 뭐 체내 노폐물도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순환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몸에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있어야 소금이 물 분자를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정말 알고 보면 능력자죠. 근데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짜게 먹지 말아라, 뭐 소금이 좋지 않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와 좀 반대되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우리 몸에 어떻다고요? 소금이 꼭 필요하다고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혈액이 정화된다. 뭐 어떻게 소금으로 혈액이 정화돼? 근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소금을 가지고 정화시키는 게 많죠. 바닷물도 소금 덕분에 썩지 않아요. 민물은 어떤 이끼도 끼고 하지만 소금 때문에 바닷물은 이제 썩지 않죠. 그래서 바닷물에 사는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살거든요. 소금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뭐 당이란 콜레스테롤, 뭐 혈액 지질,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분해하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섭취했을 때는 그 혈관 벽에 있는 것들이 뜯어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순물이 많아져서 좀 더 끈적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을 아침 저녁으로 먹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좀 더 깨끗해진다, 염증이나 이런 것에 좀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화기관의 역할을 돕는다. 소화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위장, 소장, 대장이죠. 그 중에 위장에 염산이 HCl인데, 여기서 CL을 어디서 갖고 와요? NaCl이라고 하는 나트륨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속에 그 CL, 염산이 우리 몸에서 소화액의 주성분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낸다? 소금이 있어야 만들어낸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화액이 pH인데 만약에 CL, 소금을 안 먹는다면 소화액 자체가 묽어지겠죠. 소화액 자체가 생산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NaCl을 가지고 HCl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염산 가지고 뭐 하냐면 소독해요. 그쵸? 청소할 때 쓰이잖아요. 락스 이런 거. 그쵸? 뭐 빨래도 하얗게 하고 뭔가 이렇게 분리 능력도 탁월하고. 근데 위산 자체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들어왔던 그런 뭐 균들이 사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위산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냥 뚫고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병균들이. 그래서 소화액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소화액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성화 방지인데, 사실 뭐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 중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세포가 산성화되는 거를 이제 막아주고, 혈액순환은 당연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 자체가 가지는 원적외선, 따뜻하게 해주는 이온화 기능과 따뜻하게 해주는 두 가지 기능 때문에 혈액순환이 상당히 정상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정상 공급되니까 어떻게 체온이 정상화가 되는 거죠. 우린 변온동물이 아니잖아요. 정온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정온동물이 똑같이 36.5도로 맞추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혈액을 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액이 잘 돌아야 정상적인 체온이 되는 거죠.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체온인 분들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사실 뭐 가려움증에서 이 저체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이 저체온이라고 이게 낫는 게 아니죠. 완치가 아닙니다.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다시 따뜻해지면 다시 가려워지는 거죠. 차라리 그 가려움이 왜 오는가?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다. 그럼 그걸 원활히 빠져나가게 조금 견디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해외 보면은 감기약도 안 먹잖아요. 3일에서 일주일만 앓으면 감기는 낫지 않냐? 쉬면 낫는다. 그러니까 쉬면 우리 몸에 휴식이 필요할 때 감기가 온다. 균들은 늘 내 옆에 있다. 그러나 내 몸에 침투할 때는 어떤 때다? 내 몸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래서 내 몸이 연약해져 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근데 한국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 먹고 내일 또 일해요. 좀 뭔가 다른 사고관인데 세계관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한 민족, 사계절이 뚜렷하고 뭔가 내가 대비를 뭔가 해야 되고 그래서 휴식보다는 약을 먹고 일하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약을 먹고 일하는다라고 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사실 내 몸은 계속 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쵸? 저도 그냥 약 먹고 일하자 이런 주의인데 가끔 보면 내 자신을 좀 쉬어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휴식만큼 좋은 보약은 없어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해주고 또 면역력도 조절해주죠. 정말 우리 몸을 만약에 미라로 만든다면 소금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소금을 또 넣었을 때 대부분이 액상으로 변합니다. 설탕, 이거 제가 한번 저기 본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탕은 굳습니다. 그쵸? 딱딱하게 만들어요. 근데 소금은 어떻게 해요? 뭐든 물로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뭐 생선에 소금을 쳐봐요. 물이 쭉 빠지죠? 오이에 소금 쳤어요. 물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온화하고 물을 빼고 혹은 물 자체로 만드는 소금치약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잖아요. 0.3% 이상을 믹스했을 때 어떻게 된다? 물이 된다. 그러나 에이스원 글로벌의 소금치약은 어떻게 돼 있다? 물로 되지 않았다. 무려 몇 프로? 3%나 들어있는데 이게 기술력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선물을 치약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치약을 하나 더 그 전에 드린 걸 깜빡한 거지. 그래서 뭐 이만저만 하신데 이거 치약 하나 써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그거 너무 좋더래. 그자도 하나 살 수 없는지 물어보려고 했대. 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정말 매일매일 쓰는 그런 데일리. 그게 원래 이제 소비가 돈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간이 소비재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렇게 진행됐던 가장 큰 이유가 안 쓰고는 못 사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한테도 비누하고 치약이 있죠. 대박입니다.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소금이 어떻다? 혈액 정화, 소화기관의 역할을 도와주면서 그 소화액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어떤 식균작용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그 소화액을 돕는다. 그래서 산성화를 방지한다. 어떤 광물질적인 원적외선과 이온화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면역력을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면역 조절이 쉽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이것만 들어도 뭐 안 먹으면 안 되네. 그쵸? 건강한 사람의 소금 농도가 0.9%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0.9%가 왜 0.9%야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들 때 0.9%로 만들었대요. 가장 적정한 농도라고 하죠. 아플 때 링거 맞아보셨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0.9% 생리식염 뭐 주사액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액체인데 거기에다가 비타민도 넣고 뭣도 넣고 맞잖아요. 제가 아까 전화 오셨는데 체온이 자꾸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셔서 링거 맞으세요. 제일 빨라요. 그리고 해열제 먹는 거 잘 안 들을 때 링거 맞으시면 좀 더 효과 보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링거가 뭐라고 0.9% 소금물. 이왕 소금물 맞는 거 좋은 소금을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소금, 아까 전에 제가 저희 손님한테도 땀이 안 나신다고 소금 드세요 했는데, 자, 여기 목까지는 저희 회사 용융소금 드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끄떡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좋은 소금을 물에 타서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몸에 쓰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위력함은 뭘까요? 0.9%가 건강한 사람, 근데 0.8%로 떨어지면서 어떤 대사 증후군이나 이런 게 잘 걸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 0.8%로 떨어졌을 때 감기가 온다. 0.8%로 떨어졌을 때 치아가 잇몸이 붓는다. 뭐 이런, 이거 0.9%가 항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0.2%는 암 환자인 경우가 있더라. 그렇다면 내 몸의 소금 농도를 한번 재보고 싶다. 제일 빠른 건 소변 채취예요. 소변을 채취하셔서 이제 염도계에 집어넣으시면 거기가 이제 몇으로 변하는지가 보이죠. 소금 먹고 내 몸이 0.9%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소변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도 뭐래요? 염도 자체가 0.9% 이하라는 거예요. 소금 농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봤다고요. 0.9%는 건강한 사람, 그쵸? 매일매일 소금 섭취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금을 아까 뭐라고 했죠? 분해해서 NaCl을 HCl로, 그쵸? 변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NaCl을 분해해서 Cl만 갖다가 물 분자의 H 수소와 맞닥뜨려서 이제 저희가 염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해하고 합성하는 과정에 소금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매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량의 소금 드셔주신 거 좋습니다. 물론 소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증이 있다 뭐 얘기하시는데, 소금 중독증보다 더 무서운 건 설탕 중독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설탕은 어떻다? 염증의 주범이다. 그렇다고 뭐 설탕이 꼭 나쁘다 말할 수는 없죠. 설탕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일단. 그쵸?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비 이렇게 드리면서 말문 시작하는 이유가 달콤한 게 기분 좋게 하니까. 그쵸? 염도 0.8% 소화불량,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식균작용이 저하된다. 생체 전류가 이온화 작용이니까 흐르게 되는데, 우리 몸은 전부 다 신호와 전류로 시작되죠. 심장이 어떻게 뛰나요? 그쵸? 예. 심장의 방실, 좌우에 방실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나? 네. 나중에 뭐 심장 사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죠? 그거 중에 2개를 저희가 방이라고 부르고, 이제 2개를 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우심실, 좌심실, 우심방, 좌심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방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스파크가 땅 때리면, 깜짝 놀란 심장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가 쫙 빠져나가죠. 그래서 몸에 쫙 도는 거. 이게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을 2가지로 나누죠. 체순환과 폐순환. 체순환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폐순환은 찌꺼기를 갖고 와서 뭐 폐라든지 이런 데서 교체해가지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건데요. 이런 작용들이 조금 저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잘 안 뛰는 것도 뭐 때문이다? 소금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혈액만 안 도냐? 아니죠. 혈액이 안 돈다는 건요, 전체적인 흐름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감, 부교감 신경이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거고, 갑상선, 뭐 기능저하, 갑상선 뭐 이렇게 질병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호르몬이 조달되지 않거나 목 상태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소금을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절일 때 보면 소금이 좀 살이 쫀득해지기도 하지만 살이 물렁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소금이 관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아무래도 순환이 좀 느리니까 체온이 저하될 수 있다. 자연치유력이 저하될 수 있다. 만약에 염도가 0.8%가 아니라, 그러니까 0.8%는 약간의 질병인 거예요. 대사성 질환,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를 감기 이런 면역 질환이 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염도가 0.4에서 0.8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피가 탁해서 오는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심혈관 질환들이 아예 질환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염도가 떨어지면서 간단한 질병으로 오는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질환으로 오는지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4% 이하로 내려간다면 암 환자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전해질 검사에서 나트륨 농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소금이 있으면 몸이 썩지 않는다. 소금이 없으면 염증으로 간다는 말이 비약이 아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금을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럼 0.9% 링거를 환자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환자에게 투여하는 링거가 0.9% 소금물인 이유는 체내 혈액의 염도가 몇 프로여야 되는데 0.9%로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혈중 염도 0.9%는 정말 불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0.9%를 맞춰야 된다, 맞추지 말아야 된다? 맞춰야 된다. 물론 과잉도 나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덜 먹자 했기 때문에 0.9%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보다 한국이 암 발병률이 훨씬 높은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0.9% 링거 소금을 꼭 먹어야 되냐?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을 뭘로 담아 놓을 거예요? 피부 표피가 있어서 담겨 있는 것 같나요? 아니죠. 소금 때문이래, 소금. 그래서 소금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서 무려 0.9% 밖에 안 되는데 70%의 물을 붙잡고 있다. 0.9%가 70%의 물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0.9%꼭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9%가 안 되면 0.8%는 물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70%에서 저희가 10%만 감소가 돼도요, 사람은 완전히 기력이 탈진이 돼요. 그러니까 염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금의 효능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다뤄드릴게요. 심장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신장, 콩팥. 그리고 심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우리가 수에 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소의 수. 근데 수는 짠맛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신장에는 진짜 꽉 소금을 채우고 태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물을 어쨌거나 신장으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투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 소금을 꽉 채워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신장의 배속은 수이며 수는 짠맛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 소금을 먹었을 때 콩팥이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뭐든 과도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들이나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심혈관 보호, 그 다음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탈수 예방, 근육통을 완화해주고 뼈 성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육과 뼈와 인대가 만약에 딱딱하다면 성장을 할까요? 부들부들해야 성장하기 쉽죠. 그래서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소금 필수적으로 먹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독살균 방부, 숙면 유도. 소금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몸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 기분 좋은 이완에는 멜라토닌이 관여한다고 하네요.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이 나와야 잠이 잘 오는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나온다. 그리고 숙면 호르몬이 나와야 항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를 회복하는. 피부가 막 탄력을 잃고 축축 늘어진 사람, 그런 분들 저는 꼭 소변을 받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전해질 검사를 하든 나트륨을 한번 재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빵빵하고 탄력 좋고 수분량이 많은 피부들이 대체로 조금 0.9% 소금 농도가 다 맞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건 맞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이 있어야 몸의 70%의 물을 보유하니까요. 근데 우리 피부는 보들보들 하려면 수분, 왜 어떤 광고에서도 피부를 이렇게 톡 치면서 물방울이 톡 튀는 그런 광고를 한 것처럼요. 피부가 수분이 많을수록 촉촉하고 탄력 있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재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 입으로 먹는 소금인데 진짜 아무거나 드실 거예요.
진짜 이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여기 회사 소금 55,000원이라서 뜨악했거든요. 근데 저게 500g 두 봉지를 주는데 한 달 먹어도 한 봉지 다 못 먹더라고요. 다른 데 들쓰고 이거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희 샵에도 제가 그냥 오픈해놓고 다 같이 먹자고 놓는데 한 달 우리 손님들 실컷 같이 먹어도 한 봉지밖에 못 먹더라고요. 아니 뭐 소금을 저희가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아니잖아요.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서 젖어서 마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가까이에 놓으시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뭐지 500ml 생수병에다가 소금 제가 이렇게 통을 갖고 있는 거를 열다가 이제 뚜껑이 다 열려서 그냥 이제 차 안에서 조금 넣는다는 게 확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상에 맡길게요. 저 처음 소금 먹을 때 속 엄청 울렁거렸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소금을 먹는 일이 저한테 굉장히 고난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울렁거리지, 뭐 미원 먹은 것 같지, 막 미길거리지 그랬는데 무엇에다든 소금을 다 따먹었어요. 뭐 커피를 마시든 음료를 마시든 뭘 마시든. 근데 커피 잘 안 먹는데 소금 때문에 계속 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서 내 몸에 어느 정도 좋은 소금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몸이 소금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고요. 지금 소금을 드시고 이 에이스온글로를 소금 드시고 속이 미식거리고 하시다면 몸에 좋은 소금 없으시다는 신호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꾸준히 저처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달이 오면 제가 소금 먹은 지 1년 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제 몸이 정말 건강해졌고요. 어지럽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도 어지럽지 않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엄청 허기지고 배고팠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꼬르륵거리고 그거 자체가 소금 먹으면서 없어졌다라고 볼 정도로 소금 저는 효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무거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소금들이 많습니다. 현재 바다가 오염돼 있는데 그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라고 뭐 안전하겠습니까? 핑크솔트 저희 집에도 9만원짜리 있어요. 근데 200g 9만원이라고 해서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맛있어요. 저는 가끔 하나씩 먹거든요. 짜가지고 많이 못 먹겠고, 비싸가지고 물에도 못 터먹겠고, 입안에다가, 특히 이제 혓바닥 밑에 넣으라고 해서 먹는데 사실은 이 색깔이 어떤 건 푸르크 보라색 나고 어떤 거는 핑크색 나는데요. 노란색도 있고요. 그게 산화철이 핑크색, 비소가 푸른색인데, 사실 뭐 산화철이 우리 몸에 안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정량 이상 먹으면 중금속이라서 좋지 않죠. 비소는 푸른색 나니까 사실 비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부 질환 일으키고 막 하는데 뇌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핑크솔트는 뭐 실제로 환자에게는 비권장이고요. 일반인들은 뭐 건강하시니까 먹고 중금속이 아예 내 몸에 다 쌓이진 않거든요. 배출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예뻐요. 사실 핑크솔트가. 근데 환자분에게는 비추천이죠. 사해바다 소금은 먹으라고 있는 소금은 아니에요. 이게 식용이 아니라 피부 질환 때문에 뭐 시땡땡에서 사해 소금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게 뭐 고가거나 그런 소금은 아니거든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저기 들어가면 생물이 죽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피부 질환은 이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겸이 대나무 통 속에 갇혀서 펄펄 끓이는데 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안에 중금속 빠졌을까요? 주겸 한번 보세요. 색깔 있잖아요. 그쵸? 색깔 있는 거는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핑크솔트처럼. 무언가 잔존물이. 그게 과연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한테 좋겠느냐는 거예요. 일반인들이야 뭐 주겸 조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제재현 맛소금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 맛소금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조미료가 감미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나면 입이 꺼끌꺼끌하죠. 저도 입천장 벗겨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이스온글로벌 용용소금 먹으면 꼭 미원 맛이 나요. 음식도 맛있어지고. 근데 그래도 맛소금만의 특히 김을 맛소금으로 한 것과 굵은 소금 한 게 맛이 다르죠. 막 밥 사 먹게 되잖아. 엄청 맛있게. 그쵸? 용용소금 차이 보이시죠?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소금이에요. 저렇게 맑아요. 저기 천도시에서 300시간 한 건데 이제 뭐 24시간짜리 48시간짜리 72시간짜리 정말 다른 회사 100시간짜리 많이 나오는데 300시간이면 15일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키는 날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품화 되는 게 15일이 넘게 걸린대요.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소금이라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몸에는 그만한 게 없죠. 그래서 막 다낭성 신장 증후군 뭐 이런 거 뭐 1년만 살고 돌아가신다는 분들도 드시고 좋은 결과를 보신 것처럼 정말 좋은 소금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중에 뭐 한땡땡 소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뭘 먹어도 나쁘겠냐. 그러나 저처럼 뭐 콩팥 안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먹었을 때 많이 가리죠. 근데 지금 저도 건강해졌는데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이온화하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그걸 100% 걸러낼 수 있냐 없냐. 누가 장담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이 잔류하게 되면 그 마그네슘과 칼슘 때문에 환자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환자한테. 그리고 중국산 정제염은 중국산뿐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갖고 왔는데 이게 소금이 전혀 뭐 굳지 않아. 저희도 10kg짜리 사왔는데 바로 굳어버려가지고 제가 망치 갖다 막 깨고 이랬거든요. 근데 소금 사왔을 때 이렇게 굳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소금은 좀 응축하려는, 자기들끼리 뭉치려는 좀 성질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고결방지제가요, 사용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현재 부작용이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면 고결방지제가 들어간 소금 꼭 드셔야겠습니까? 집에 놔뒀는데 굳지 않아. 그건 고결방지 들어간 거예요. 맛소금이 굳었어요. 다행인 거예요. 고결방지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거 촬영돼서 국내 유포됐었는데 고결방지제를 넣어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결방지제가 들어있는 소금을 넣었더니 물고기가 죽었다. 그쵸? 이게 사람은 안 죽겠냐? 근데 이게 뭐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고결방지제의 부작용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면서 현재 쓰고 있다. 방부제 부작용도 사실은 다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저 편의점 음식 되게 좋아해서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안 써보면 어떡하지? 뭐 현 인류에게 미라로 남겨지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그쵸, 항산화가 알데히드를 남길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쵸? 활성 알데히드로 인해서 DNA 파괴가 오는 게 항산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몰랐죠. 그리고 피코인테이스 만든 피코자임 Q의 항알데히드 성분이 되는 ALDH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활성 알데히드를 이렇게 감소시키잖아요. 타겟 감소. 그래서 항산화제 먹고 이제 피코자인 Q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거. 항산화도 되고 항알데히도 되니까 세포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법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용융소금 얻는 방법 하나 알아볼게요. 850도에서 소금은 가열이 되고요. 물처럼 변해요. 근데 1350도씨에서 기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1000도씨를 유지하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광로가 이렇게 쇠로 만들잖아요. 만들 때 그 로 자체가 깨끗한 쇠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쇠가 아니면 소금은 나쁜 걸 흡착하기 때문에 그 로 안에 나쁜 걸 다 흡착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로 자체도 고가로 만든답니다. 정말 순수한 쇠로.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소금을 담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번 로를 깨잖아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가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신한 천인염을 용융시키는데 위사플라스틱도 제거하고 미네랄 다이옥신도 제거하고 간수도 제거하고 중금속도 제거하고 황산가스 이런 거 다 몸에 안 좋은 거 다 제거하고 정말 순수하게 소금만 남기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신한 소금 갖다 그냥 하냐?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세척해서 기본적으로 불순물 제거시키고 숙성하고 3년 숙성합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정말 좋은 소금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용융소금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냥 소금 같다 하지 않습니다. 일반 소금들 보면요, 이걸 미세 카메라로 밑에 시트도 이렇게 보일 정도잖아요. 찍었더니 이렇게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용융소금 이렇게 투명하더라. 어떤 거 먹어야겠어요? 용융소금 먹어야지, 당연히. 그쵸?
아무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바닥 오염물질도 없고 불순물도 없고 간수도 없고 중금속도 없고 정말 99.9% 순수 소금, FDA 승인도 받고 이렇게 소금 결정. 소금이 강물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원적 개선이 나와서 몸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FDA 승인 받은 불순물 0%, 유해물질, 미검출, 성분 인증서까지 받은 이렇게 좋은 거 드시라는 거죠. 뭐 기술 특허 다 가지고 있고요. 드시는 방법은 저희가 물 250ml에서 저는 500ml 먹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200ml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짜지 않아요. 솔트 티 따끈하게 뭐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안 되냐 하시는데 미지근하게 드세요. 몸에 36.5도잖아요. 우리 몸이 40도 뭐 36.5도 들어가면요. 그냥 미지근보다 조금 따뜻하죠. 그런 정도 온도 좋습니다. 내 몸이 놀라지 않게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저도 새벽에 갑자기 갈증이 나서 찬물 먹으면서 와 시원해 너무 좋아 하면서도 내 뱃속한테 미안해라고 사과해요. 차가운 게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 소금을 응용한 비누나 이런 치약도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비누가 리뉴얼돼서 더 예뻐졌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정말 안전한 소금 드시고 계시는지 체크 꼭 해보시고요. 정말 건강한 소금으로 우리 가족 건강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